정주행 사랑방. 이복음에 정해주신 행복, 목요일은 정주행 사랑방의 손님을 모시는 날입니다. 오늘은 두란노 포항지부 아버지 학교가 열린다고 해서 아버지 학교의 지도 목사이신 이동성 목사님과 홍사훈 지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두 분 나와 계시네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란노 아버지 학교 포항지부 지도 목사 이동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포항 지부장 홍사훈 형제입니다. 네, 반가워요. 네, 두 반갑습니다. 분이 작년에 뵙고 그렇게.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작년에 뵙던 각설이 나이죠. 작년에 뵙던 목사님과 작년에 뵙던 그렇지, 부 예. 지부장님께서 이제 지부장으로 승급하셔서 예, 승급했습니다. 이 자리를 찾아뵙게 됐네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은 지부장으로 또 이걸 섬기신다는 게 이제 부담이 가슴 또- 벅차고 음, 또 여기에 또 4개월 만에 또 다시 나온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예. 사실 저희 아버지 학교가 이제 또 새로 또 이번 연도에 또 새로 또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네. 일단은 이 아버지 학교가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부장님. 목사님. 네. 아버지 학교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은 고등학교에 가잖아요. 네. 중학교는 중학생이 가고 음, 아버지는 아버지 학교에 옵니다. 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우수한 학교에 가잖아요. 좋은 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 학교 오셔서 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아버지 학교입니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네. 그렇죠. 사실 뭐 저도 아이의 엄마이지만 엄마에 대한 엄마는 그냥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빠는 또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아빠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험난한 길이잖아요. 그렇죠. 험난한 길을 내가 70이 되고 보니까 아빠가 되는 길은 험난하네. 네, 그 험난한 길을 또 도울 수 있는 이 아버지 학교, 이런 곳이 바로 아버지 학교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목사님처럼 이제 여자분들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내 아이가 내 뱃속에 오면서 막 몸에 이상 반응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아버지는 전혀 몰라요. 어느 날 낳을 때도 전혀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사랑은 자연 발생적인 거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학습,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보면서 아버지 학교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네. 사실 이 성경 말씀에도 이 아버지에 대한 것들이 또 아버지의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네. 아버지를 또 이렇게 롤모델로 삼아갈 수 있는 또 그런 것들도 많이 깨닫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얘기들은 대개 우리 이제 지부장님도 계시지만은 이런 보통 이제 이런 뭐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거기 참여해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근데 오셔서 이런 저런 분들이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얘기를 해요. 뭐 훌륭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뭐 자기들의 얘기를 하니까 너무 훌륭한 분들의 얘기를 하면 사실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그 옆에 같이 지내는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면 되겠다. 이런 이제 우리가 감동들이 있지요. 이제 그런 감동들을 통해서 우리 지부장님 같은 분들이 탄생이 된 것이죠.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아버지 학교는 그러면 기독교적인 생각에 입각해서 세워진 단체인 건가요? 네. 그렇죠. 예. 원래는 사실은 미국의 그 프라임스 키퍼라고 그 이제 남성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걸 모토로 해서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도입해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고 95년이 시작이 마침 98년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IMF 그걸 만나면서 가정들이 다 허물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아버지 학교가 경제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이고 회사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이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가장으로서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아마 폭발적인 그런 그 확산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 한국에 이 아버지 학교가 들어온 지 꽤나 역사가 오래됐겠어요. 그죠? 95년도부터 오, 시작을 했으니까 네. 지금 20년이 넘었죠. 그럼 포항에는 언제부터 아버지 학교가 생겼나요? 했는데, 포항 지부는
이제 99년도에 처음 시작을 아, 했죠. 네. 금방 그러니까 바로 이제 시작됐군요. 서울에서 진행이 되고 서울에서 사시던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IMF 일어나고 막 가정들이 붕괴되는데 아버지가 영향을 끼치는 걸 보니까 네. 여기서 해서 안 되겠다. 지방으로 가자. 어.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자기 돈 내가지고 대구로 오시고 부산으로 오시고 포항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아버지 학교를 개설하고 밤 11시에 마쳐가지고 서울로 돌아가시면 자기들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피곤하게 아이고. 이제 사실은 그렇게 피곤하게 뭐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 마음속에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 게죠. 네, 아, 정말 포항 아버지 학교의 역사도 굉장히 깊습니다. 눈물 나는 역사네요, 정말로. 그렇죠. 누군가의 그런 희생이 없이는 이렇게 아름다운 단체가 또 바르게 세우기가 그럼요. 쉽지 예, 예, 않거든요. 자,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이번에 이제 올해 23년에 아버지 학교가 드디어 또 개강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개설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아, 개설이요. 네, 아버지 학교 개설이 이제 올해는 처음 시작되는 네, 거죠. 네. 어떻게 언제 시작되고 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그 매주 5회, 예, 5회 실시되는데 저기 포항 오천교회에서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5주차별로 진행이 되고 지금 현재 또 다른 계획은 6월 2일부터 창원 지부와 저희 포항 지부 연합에서 울릉도에서도 개설되어지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 저희 포항 지부에서 53개가 개설되어지는데 순서대로 그 아버지의 영향력, 예, 그다음에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5주차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요 얘기들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용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세상에는 두 가지 단체가 있다고 저는 보아요.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 그러니까 요를 선택적인 단체라 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단체, 이걸 필연적인 단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니 목적을 위한 단체는 거기에 정해진 목적, 그걸 수단을 강구하지만 필연적인 단체는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가정이 얘기가 되니까 5번의 모임 속에서 관계를 이야기해요. 첫 주에는 아버지와의 관계. 네. 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고 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다음에 그 아버지로부터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두 번째 주에는 그런 영향력을 받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나와 자신과의 관계. 아, 돌아볼 수 있는. 예, 자기를 거네요. 다 살펴보는.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이것을 중시하게 여기는데 이것이 정말 맞는 길인가.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는가. 이런 자신과의 관계를.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이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되잖아요. 그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함께 얻은 아이들과의 관계. 내 가정의 관계. 이런 얘기들을 하고 네 번째 모임에는 내가 섬기는 신과의 관계.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아내를 초청해서 지금까지 했는 얘기들을 복습을 하고 아내를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아내의 사랑을 표현하고 와우. 그럼 또 아내는 또 함께 사랑을 표현하시겠지요. 그래서 행복한 마음으로 가정에 돌아가서 잘 살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렇죠.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나도 남편한테 그런 것 좀 받아봤으면 하는 우리 아내분들이 여보 거기 가봐 너무 좋다고 보내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잘 안 갈라 해요. 왜 남편들이 잘 안 갈라 하냐면 한문을 상형문자라고 그러잖아. 중국에서는 크다 이럴 때 큰 거 산을 이렇게 그리고 금들이 매산자를 쓰잖아요. 네. 산 위에다 줄을 꺾고 큰 대자로 합니다. 그 위에 줄을 꺾고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 위에 점 찍고 지압이 붙자라고 하거든. 아. 남자는 하늘보다 높다. 어. 딱히 뭐 배울 게 필요 없고 딱히 뭐 믿을 게 필요 없는 게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잘 안 배우려고 해요. 이 자매님들이 남자를 가르치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끔씩은.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남자가 가장 덜 떨어졌습니다. 실제로는 저도 이제 남자지만 남자들이 가장 이렇게 좀 우리가 터미네이터 영화 봤잖아요. 남자를 저는 터미네이터 1 아놀드 슈왈체네거. 네. 여자는 그
T100인가 있잖아요. 그 새로운 사람 막 변하는 거. 그게 그 여자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그래 보지요. 그러니까 그 터미네이터 구형이 구형이 남자고 신형이 신형이 여자고. 무슨 말씀인가 생각했네요. 이해가 되지요. 이제 그 뭐 좀 묻자고 하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요즘 저는 최근에 몇 가지 사회상을 접하면서 우리가 지금 국가가 가진 제도권 속에서의 우리가 이 사회의 희망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에 교장 선생님 두 분이 최근에 국회에 청문회에 나오셔가지고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폭력을 소위 말하는 언어 폭력을 방관 내지는 조장하고 또 한 분은 보니까 그런 폭력을 삭제시켜서 오히려 그것을 묻어주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회의원 논란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가 넷플릭스 하는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처럼 이쁘게 생기신 분들이 젊은 아가씨들이 어떻게 그 70년 할배한테 가서 밤자리를 하고 그러냐 말이죠.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이유는 이 사회가 만들어주는 제도적인 기구의 문제라고 봅니다. 책임을 엉뚱한 돌린 것 같긴 하지만 교회, 학교, 사법 이런 데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기관, 가정이 어렵지 않아요. 유시아 씨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저를 다 배웠다. 어르모 인사하고 줄 서서 차례 지키고 밖에 나면 손 씻고 이런 건 유치원을 배웠는데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것을 보고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그래 보는 것이니 좀 진부한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가정이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잠시 약간 도울 수 있는 게 아버지 학교입니다. 우린 전체는 아니에요. 약간 새로운 우리가 도전 하나 주고 새로운 방향 하나 제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자 싶은 게 사실 좀 답답해요. 워낙 이렇게 반응들이 안 좋은 좀 미시근하니까 좀 답답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좀 하면서 제가 어제도 극동방수 얘기를 하고 오늘도 여기서 얘기하고 내일도 CTS 가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여기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보아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참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남편을 보내주셔서 정말 포항사회에 좋은 남편의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함께 보내서 같이 이야기해서 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꿈꿀 수 있는 그런 게 되어보면 좋겠습니다고 열심히 말하는데 너무 많이 하겠다. 괜찮습니다. 네, 맞아요. 이 아버님들의 정말 역할이 상당히 크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정말 좋은 아버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영향력을 펼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보석처럼 그냥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지. 원석이 되어져 있는 거야. 이 깎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더 많은 아름다운 그 아버지들이 많이 배출되고 또 그로 인해서 포항 더 나아가서 뭐 우리나라 이 사회를 좀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지부장님도 원래는 이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지부장님 아내분을 만났거든. 자매를 만났는데 옛날에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아버지 학교를 만나서 원래 원석이었는데 정말 보석이 된 것이죠. 최근에는 뭐 나는 지부장님 아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청년인데 네.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머. 뭐 그런 놈이 다 있는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전에 어떠셨는데 이제 아버지 학교를 만나서 어떻게 좀 변화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 지부장님의 이야기를. 예, 사실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이긴 한데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 훌륭한 가정, 모범적인 가정,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을 보면
저 아이는 저 친구는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다들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나이대의 아버지들이 보면 일제시대 그다음에 6.25 그다음에 보릿고개까지. 보릿고개 다 이런 과정들을 넘기면서 사실 가정을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안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저희들이 받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나쁜 영향력들이 상처로 많이 남아 있었죠. 그걸 저희 때는 표현을 할 수도 없었고 그게 이렇게 쭉 지내오다가 이제 저희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 이제 40대, 50대 되었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안 좋았던 모습들이 저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느끼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아내가 상처를 받고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 아내는 결혼을 하자마자 시집 오자마자 그런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남편을 보고 또 시부모님을 보고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 학교를 알게 되고 아버지 학교를 소개를 했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 아버지들이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도망쳐 다니고 내가 왜 아버지 학교를 가야 되느냐는 식으로 자만 그다음에 자존감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2년 동안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잡혀서 아버지 학교를 갔는데 첫 주부터 사실 큰 감동을 받았죠. 그 감동을 받고 5주 차에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이 받은 감동을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이렇게 봉사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라고 한 게 벌써 이제 20년 와.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버지들이 좀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그 내재되어 있는 그런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도 아직 나이가 막 그만큼 되지 않았지만 본인의 이제 안 좋은 점들을 알고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스스로 어떻게 극복하는 것보단 이렇게 좋은 기관에 함께 하면서 변화돼 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아버님들의 나는 갈 수 없어 라는 이 마음쯤이야 뭐 조금 내려놓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 제목이 이복음 목사님의 정주행이잖아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쯤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정에 잘 하시는 아버지들입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고 이 방송을 듣는 자매님들 같으면 비교적 행복한 가정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애써 덮어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애써 포기하는 것들이 있지요. 이제 그 포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면 더 나은 일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지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뭐 영어는 학교에 가서 배우고 국어는 또 뭐 고선생님한테 배우고 그러지만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한테 배우잖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 40대, 50대 아버지들, 뭐 저도 해당이 되겠지요. 저도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힘겹게 살았습니다.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힘겹게 사니까 자식을 돌아보고 가정을 살펴볼 겨를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제 사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배우니까 아버지는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네. 심오한 걸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얘기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딱 5주예요. 토요일 날 조금만 시간을 내시면 여러분들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사회 속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어그러진 문화들 이거 정말 우리의 자녀들 여기에 내놓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두렵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 있는 이 사회를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학자들에게 맡기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아버지들이 이건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우리 지부장님 좋은 사람이 되고 목사님 좋은 사람이 되면 우리 사회가 좋은 세상이 되는 거지요.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일들을 이번에 한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한번 오셔서 함께 한번 대해 봅시다. 네. 저는 근데 문득 궁금한 게요. 그 우리 지부장님께 궁금한 점이 5주 과정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토요일. 근데 또 들으시는 분 제 생각에는 5주 딱 5번의 수업만으로 정말로 변화돼서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요. 힘들죠. 예, 예. 힘들 것 같아서 어떤가요? 그래서 지금 나오신 저는 분들이? 20년을 지금 아버지 학교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한 번 해가지고 사실 힘듭니다. 힘드는데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한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아버지 학교 재수강 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한 번만으로도 충분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 스텝으로 또 이렇게 오시면서 똑같은 강의, 똑같은 나눔들을 이렇게 보고 또 함께 참여하면은 똑같은 동일한 아버지 학교 이렇게 참여하는 거와 마찬가지니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또 스텝으로 또 재수강. 생기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뭐 커뮤니티 같은 것도 형성되고 하나요? 네. 예, 있습니다. 오, 예. 아버님들끼리 이제 우리 모임이 예.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래요. 같이 이제 교제도 하고 오. 또 이제 사실 아버지 학교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 술 안 먹고 즐겁게 노는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아, 너무 즐겁겠어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방향과 속도, 방향이 잘못 잡으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나쁜 길로 갑니다. 사람들은 속도를 중요시하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지리산을 가겠다고 하면 천왕봉을 목표로 잡고 올라가면 힘은 들지만 그 목표를 가고 우리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가정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잡고 우리 5주간 모여서 방향 하나 제시해요. 이쪽으로 갑시다. 그럼 가다 보면 이렇게 좀 흔들리도 되지요. 네. 지부장님처럼 이렇게 스텝으로 쭉 섬기시는 분도 있고 나도 매주 아버지 학교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부산 가서 하고 그전에 이제 뭐 여수에 가서 하고 매주 하는데 우리 씨 덜 떨어진 사람은 매주 해야 되고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 들으시는 분들은 방향 하나 딱 제시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아내와 함께 산적과 가다가 조금 힘들든지 어렵든지 길을 잃었든지 그럴 때 이정표가 또 있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 학교가 늘 써 있으니까 뭐 스텝으로 꼭 안 나오셔도 거기 오셔서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또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고 함께 물어본다면 같이 얘기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정한 가정의 행복이라는 목표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이 행복이란 단어를 들으시고 나도 혹은 나의 남편도 이 아버지 학교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단은 대상은 아버지면 다 되는 건가요? 남자면 다 되죠. 아, 예비 아버님들 포함 모두? 훨씬 더 좋죠. 예비 오, 아버지들. 제가 네. 50대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너무 후회를 했습니다. 이거 젊을 때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일단 대상은 남자면 모두 다 된다. 그러면은 언제 참여할 수 있는지 4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죠? 예, 무슨 그 전에 제가 작년에 여기 참여했을 때에 제가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90대 할아버지가 60대 후반 되는 아들 손을 잡고 아버지 학교 5주간 다 하신 분도 와. 봤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남자들은 다 되니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함께 다 참여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에 검색하셔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 포항 지부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아버지 학교 카페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53기 요번 개설하는 안내를 이렇게 상세히 올려놓았으니 네.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고천 교회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 CBS 여기 게시판에도 우리 올려두겠습니다. 또 일로 전화를 하셔도 안내해달라고 부탁을 해놓을게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두란노 포항 아버지 학교 이번에 이제 개설되는 4월 첫 주 토요일부터 29일까지 5주간 개설되는 이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일단 그 다음에서 홈페이지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 포항 지부를 검색하시면 일단 뭐 인터넷상에서 확실하게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방송국으로 혹은 오천교회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학교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포항이 더 좋아지겠구나. 이 한 번에 또 아버지 학교로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또 변화를 받으시고 감동이 되고 많은 가정들이 또 행복해할까라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우리 반딧불 하나 켭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반딧불을 켜십시오. 그럼 네. 환해집니다. 네. 그런 반딧불이 정말 널리 퍼져가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예. 여전히 예쁘신 목사님. 아! 예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네요. 우리 그러면 지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고 신청곡도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함께 참여해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지금 빨리 검색하셔서 아버지 학교 포항 53기에 이렇게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듣고 싶으신 신청곡은? 제가 신청해 되겠습니까? 네. 저희 2주 전에 저희 오천교회에서 홍보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 스태프분들이 함께 특송한 곡인데 은혜라는 네. 곡을 신청하겠습니다. 네, 손경민의 은혜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네, 조금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또 포항의 많은 귀한 아버지들 많이 포항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배출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란노 포항지부 아버지 학교의 지도 목사이신 이동성 목사님 그리고 홍사훈 지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